저는 젊어서부터 이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틈틈이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제가 국통이 바로선 대한민국 그걸 이제 지향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왔고, 특별히 이 홍익인간 사상에 관해서는 제가 학술 논문을 발표를 해서 학계의 검증을 받고 이제 그런 이제 바탕하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홍익인간은 이제 건국 이념이었고, 사실 대륙에서 이제 시원 사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8,600년 이상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전승해왔고, 이제 이 근세 조선 이후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개성이 좀 미약해졌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에도 이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이제 제가 논문을 쓴 내용과 또 각계 영역에 걸쳐서 적용 대안을 제시를 해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취 임무를 다해서 발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드리는 말씀의 이제 주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자는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하라.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하라 이렇게 배웠는데, 저는 이제 식민사학 하던 분들 해석과 달리 이 홍익인간 사상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까도 에덴 공사를 말씀했는데, 마고성의 이전원부터 해서 이제 대륙에 걸쳐서 다민족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모든 민족들이 골고루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적용해왔던 사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이제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홍익인간 세세기와 성통공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고, 이어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어떻게 실현해 왔는지 그 원리를 이제 고찰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바탕하에서 오늘날 어떻게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요소를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제기는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도 안고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것처럼 이제 불평등의 문제, 또 양극화, 경제 소득, 부의 수준의 양극화, 그리고 정치, 경제, 종교, 지역, 민족 갈등을 포함한 사회 갈등, 그리고 요즘 시기에는 경제 성장이 세계적으로 1% 내외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부터 고도 성장을 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1%,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1% 성장 정도에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건 하에서 특히 이제 우리 나라는 이제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위기를 다 겪었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기후 위기, 경제 위기가 복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건 하에서 지금 서구의 석학들은 문화사상적으로 진로를 찾는데 아주 봉착해 있습니다. 막다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동양사상, 특별히 여러 석학들이 홍익인간 사상의 나라, 홍익인간의 종주국, 효의 종주국, 도덕의 종주국, 대한민국에서만이 해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이제 요청과 그런 예언들을 많이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주안점을
그 줄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인간 사상의 요체인 제세이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개념과 성통공안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실현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고찰할 수 있는가, 제가 고찰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런 전제하에서 현대 적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가 이제 어려서 이제 단군 신학으로 배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배달국의 이제 개천 대국과 관련돼서 이제 환국의 마지막 한인 때에서 거발한 환웅에게 홍익인간 할만한지 다 이제 강구를 하셔서 이제 배달국 환웅께서는 제사이화했다. 그런 이제 개천의 역사적인 얘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국혼인 홍익인간의 유래가 시작이 되고 물론 한국 배달의 환웅 조선의 강권왕금의 조선 국통이 황국배달 조선의 국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무대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제 조선은 당군 조선은 이제 진화의 산서성의 임양으로 인분으로 이제 보정을 이제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국배달은 수많은 사서의 고차 영토를 확장해온 것으로 보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낭태에 사실 해명 중시로를 입각해서 한 건데 이제 식민사관은 사료 비판 중시를 이제 강조해왔는데 낭태의 학설 중에 사실 해명 중시론에 입각해서 고침한 결과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이제 해석은 이 식민사학자 이병구 박사가 설명한 대로 너는 인간을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오늘 무수한 컬럼과 글 중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해석이 부족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또 해외 석학들이 어떻게 널리 인간이 이렇게 이런 해석 가지고 현대에 사상을 할 수 없고 철학을 할 수 없다. 이게 봉착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지금 홍익인간 관련돼서 500여 편 논문이 있는데 홍익인간 가지고 사상을 할 수가 없다. 사상을 풀어나갈 수가 없다. 왜? 해석을 널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박정학 박사님하고 신용화 교수 논문에서 홍익을 모두 이익 또 신용화 교수도 홍을 모두라고 하고 이익을 이익 이런 이제 논문에 제가 주안점을 두어서 저는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을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한다.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행연구를 참조해서 그래서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됐고 이제 이어서 12편의 논문을 게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은 뭐냐?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다. 그가 정치자가. 옛날에는 이제 제사장이었죠. 단군, 환인, 환웅, 예, 정교 일지 시기에는 어쨌든 요즘 세상에는 정치자가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 시행 결정권자가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하라. 인간은 얼마든지 확장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좁게 얘기해도 국민을 모두 이렇게 하라. 인류를 모두 이렇게 하라. 자연을 모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 양극화,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확장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홍익인간의 개념은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하라. 그런 해석하에서 우리 국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성별로 모두 이렇게 하라. 연령별로 모두 이렇게 하라. 소득별로, 직업별로, 가구별로, 지역별로, 종류별로, 민족별로 모두 이렇게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홍익인간 개념을 모두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인구 통계학적인 속성별로 모두 이렇게 하라. 이게 확장적 해석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8,600여 년간 대륙에서 이러한 이념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민족 구성의 환국배달 조선이 이 홍익인간 사상을 건국 사상과 통치 이념으로 적용했던 것이죠. 나라가 한번 세워지면 3,000년, 2,000년 평화롭게 모두 이롭게 나라를 유지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홍익인간 개념과 그러면 이제 제세이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세이화에 대해서 이제 참고문헌이 이제 많지는 않는데요. 이 제세이화는 이제 참정 개경의 366수를 제세이화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송우수 박사는 이 366사를 율령, 요즘 말로 법령이죠. 법령 윤리 기본이라고 분석을 이미 했었고 임재해 교수 이분도 통치 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민영현 박사도 참정 개경은 심상연마의 지침. 그리고 조석병 선생은 이 366세의 제세이화라는 것은 정책 시행이다. 이러한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제세이화라는 것은 이거를 쭉 나열하면 법령 정책의 시행과 사회 규범 간섭의 준수와 개인 수신 규제의 실천이다. 이거를 또 요약하면요. 법제화, 규범화가 되겠습니다. 성문법, 불문법을 포함한 법률 제도화, 규범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세이와 이 참정 개경의 366사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법의 전형, 서양 사상의 시와도 강령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제세이화다. 그래서 설명 좀 더 드리면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개인 수신을 통한 공중 도덕을 준수해야 되고 사회 규범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헌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요즘 8대 기본 의무를 준수하는 걸 포함해서 지키는 것이 이제 일반 시민의 제세이화의 범위고 지도자의 경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서를 비롯한 헌법과 법률에서 규범한 그런 조항들을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규범과 규약들을 준수하는 것까지가 제세이화의 범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시도지사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공간의 그 결정 범위 내에서 그 선서를 했습니다만 법에 의거해서 준수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 걸 준수하는 것까지가 제세이화다. 그러면 나머지 목사, 신부, 기자, 권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익인간 사상의 이제 또 다른 전제 조건이 성통공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홍익인간의 그 좋은 전통인 3.1신구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3.1신구는 그 홍익인간 사상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수행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이제 요즘 존재하는 명상, 요가, 종교의 원리입니다. 종교의 시원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적으로 또 제가 이제 저술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고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을 할 때 자기가 눈을 이제 초보자는 눈을 감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성통이 드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아니라 눈을 뜨고도 하는데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명상의 원리죠. 그래서 본성을 보면
깨우침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홍익인간 사상의 이 성통공업법은 뭐냐? 3일 신고에서 말하는 감식촉 8가지에 대해서 떠올려서 자기가 보거나 듣거나 알거나 또 몸으로 느낀 거에 대해서 떠올려서 버려서 명현현상을 거쳐서 명현현상이 없어질 때까지 다 버리는 단계가 여기 나온 것처럼 무선학이요 무청탁이요 무후박의 경지인 것입니다. 즉 성명정에 본성 본명 본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이 깨우침 상태가 일시가 아니라 24시간 상시적으로 생활이 되면 완전히 성통공황이 됐다, 충족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홍익인간 사상이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제사이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도자일수록 제사이와의 법률과 제도를 준수해야 되는 전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일신고의 이 성통공화를 가리켜서 홍익인간의 양성법이요 홍익인간의 수련법이라고도 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구학연구원에 평생 이 홍익인간을 연구하신 분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통공화를 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포함해서 이제 선의 자리, 무선이라는 것은 선을 말하는 것이고 그 두터운 맑은 경지로 가는 것인데 이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실천이 드는 그런 이제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그 도덕성의 자리에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세계 사상의 시원 사상, 세계의 요가와 명상과 종교의 시원 사상인 이 삼일신고에서는 도덕성을 갖고, 이거 줄이면 바로 도덕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정부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데 도덕성의 결여. 대통령제 하에서 선거할 때 도덕성과 정책을 그 두 가지 그 의제에 대해서 중시하는데 어느 해는 도덕성의 기준에 선택하기도 합니다. 즉, 이 홍익인간 사상에서도 도덕성이 굉장히 중시해왔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은 좀 복잡하고 제가 이 강의는 뭐 5편을 풀시간 나눠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일시 깨우치는 자리고 이 그림은 생활하는 경지에 다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 두려움, 슬픔, 뭐 향기, 썩은내, 뭐 등등, 그다음에 소리, 색깔 이 경지를 버리고 초월해서 행동하는 경지가 이 정도이고 이 경지는 생활 속에서 나날이 사는 경지, 즉 생사 일여의 경지, 주야의 일여의 경지, 이 경지가 이 성명적인 자리. 이렇게 살면, 즉 우리 우주 속에서 해와 달의 그 선입견, 의식, 인간으로서 의식 없이 참된 감식촉으로 사는 경지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의 충족을 위해서 이런 성통공안을 중시해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홍익인간 사상 관련돼서 이제 연구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짧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제가 참고로는 한 10여 편의 그 논문을 설명을 해왔는데요. 이 홍익인간 사상은 이 선행 연구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웃 공동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또 인간과 자연 간에 있어서 그 에너지 조작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고 정치, 경제, 사회, 민족 문제, 인류 문제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한 이제 연구들을 논문들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은 각각의 몫에 따른 고른 배분, 행복에 기여가 돼야 되고 차별을 배제하는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좁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 홍익인간 사상을 어떻게 그 실현해 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영표문에 대해서 들은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 한국 시기에는 명지표라는 것이 그 전승이 되어 왔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강분 조선의 시기에 영표문을 이제 정립을 해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통공안과 제세와 전제 속에서 이 홍익인간을 적용할 수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전제가 이제 지금 이게 적용하려면 대통령이랄지 또 국회 이 정치인들이 그 자기의 그 영역 아에서 모두 이렇게 그 계획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면 실현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 생활에 있어서 도덕성 확보를 위한 성통공안이 충족됐는지, 법제 준수, 규범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선결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 조건 하에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이제 그 업무 평가제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적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이 지났습니다. 그 적용 원칙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 법령 제도 결정권자는 개인 간의 상대 관계에서, 그리고 집행 주체 상대 관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상대 관계에서 성별, 연령, 직업, 소득, 민족 등의 그런 속성별로 이 국정 운영의 계획 집행 사후 단계에 있어서 차별을 없이 치우침 배제 없이 누구나 행복하도록 누구나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이제 설명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결정하거나 그 주도하는 그 담당자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그런 담당자들이 실행 역량에 대한 사전적 그 역량이 확충이 되어 있고 그걸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떤 제도이든지 그 관련된 법령과 제도가 많기 때문에 모두 이롭게 이제 효과 분석과 실행 역량을 사전에 충족해야 가능하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결 과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행 역량이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그 사전에 충족이 돼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현대에 있어서 이 홍익인간 사상은 국내의 불공정 문제, 양극화 문제,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모두 이렇게 한다는 그 목표로 제도적인 보완과 실행 역량의 확보를 통해서 현대의 이 현재 제도의 틀 속에서 적용하고, 이미 세계 석학들이 또 종교인들이 예언을 해온 것처럼 현대에 적용 가능하다. 그 말씀으로 드릴 수 있고, 이미 저 나름대로도 상당히 그 세부적인 그 대안을 마련을 해봤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까지 계실 수 있습니까? 지금 상 드릴까요? 있겠습니다. 계실랍니까? 예. 네, 원래는 5분간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워낙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